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의 이상한 변명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악감정을 가질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른바 보수 우파 안에서 비주류의 길을 걷겠다고 제가 여러분께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를 진다고 봐요. 자, 레기팡님, 아이고 예, 미국에서 보내셨군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나요. 여러분들 슈퍼챗 보내주시면 힘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넌 굉장해. 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이른바 대통령 부부로 결정된 것은 현재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카드인 거예요. 이른바 현실주의적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다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지금 2달이 된 이 마당에, 2달밖에 되지 않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비방을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 보는 거예요. 무자비한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묻지마에 쪼칭을 하거나 용비어 청가를 부른다거나, 이것 어떤 경우도 잘못된 거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분노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예요. 바보로. 나는 정말 이게 너무나도 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을 완전히 돼지로 하는 거야. 그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야금야금 스텝 바이 스텝 스멀스멀 해가지고 영부인 자리까지 완전히 차지해가지고 나토에 가서 무려 4번이나 독자적인 공식 활동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각광을 받는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부통령 위치까지 딱 올라와가지고 귀국을 했어. 귀국해서 보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융단 폭격을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는,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이건 뭐 인사 정책이 뭐 인사가 망사였고 뭐 끼리끼리 인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러한 자세, 애티튜드나 또는 무슨 뭐 도어스태핑에서의 연기 뭐 이 소위 말 실수 뭐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김건희 여사의 전면 등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있다가 틀림없이 나올 거다. 이 정도에서 주저앉을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말이죠. 또 언론 프레이야.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인에게. 대한민국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누군 줄 알고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지인한테 보낸 그 문자를 세계일보가 특종을 했어요. 세계일보가 그게 뭐냐? 바로 강신업 변호사와 저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강신업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 저의 의중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랬어요. 이건 완전히 언론 플레이야.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기자들이 김건희 지인을 어떻게 알아? 문자 보내고서 이것을 기자들에게 흘려줘서 쓰도록 만든 거. 나는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 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자고요. 나는 내가 볼 때 이래. 우선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하고 먼저 짠 거야. 먼저 짰어. 나는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른바 41년 정치부 기자의 합리적 의심인 거야. 예? 지금 뭐라고 계속 뭘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잠깐만요. 문자를 보고요. 네네네. 아닙니다. 예. 나는 강신업 변호사하고도 짜고서 내가 이게 좀 이준석을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되면 불리해진다.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러니 내가 부인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 이렇게 짜고 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게 이건 합리적 의심인 거야. 응? 아니 거기다가 용산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도 다 공개했어요. 건희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강신업이가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놨어.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은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제안해서 만든 거다 그랬어. 아니 강신업이가 고려대 법대 나오고 고시 패스하고 검사했고 과거에 바른미래당 대변인까지 했어. 자기 말대로 정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 이준석에 대한 의중 모르고 그렇게 독하게 이준석을 공격을 했겠냐 이거에 상식적으로 내가 어제 이 기사가 딱 나오더라고. 세계일보 특종이야. 자 이거 말이야. 이거 짜고 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 기사가 나온 게 언제냐면 어제 1시 43분 24초예요. 어제
어?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이 이야기는 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기사가 세계일보 단독으로 나온 게 어제 오후 1시 43분이야. 내가 이걸 이렇게 이러고 완전 봤어요. 봤는데 야, 이거 강신업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2시간도 안 돼가지고 강신업이 이게 나온 거예요. 제 페북에 올린 정치적 견해는 저 강신업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는 당연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번 사진 논란 후 요즘은 교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국민을 졸로 보는 거야. 응? 김건희 여사는 지금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을 농하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농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건희사랑 해체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네? 근데 제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건희사랑 팬클럽은 그대로 두고서 소통하지 않는다. 강신업 변호사 얘기는 내 생각과는 다르다. 이건 그야말로 이건 언론 플레이지. 응? 김건희 여사의 사조직이라고 비판을 받는 건희사랑을 내가 해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지.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팬클럽이 3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열사랑이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건희사랑, 건사랑 이렇게 있는데, 엄청난 이 파리떼들, 떴다방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이미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비리와 비위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이건 정말 너무나 불쾌한 일이야. 응? 그게 뭐야? 팬덤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거기서 소위 말하는 건희사랑이나 무슨 열사랑 그 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문재인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김건희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김건희 저 김정숙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역성을 든다고. 그게 눈에 안 보여? 네? 그게 눈에 안 보이냐고. 김건희 여사가 12월 26일, 네? 작년 12월 26일, 이게 대국민 사과예요. 참, 이게 전문입니다, 전문. 이걸 읽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물형인가, 어떤 인간형인가 알아요.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와,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5월 10일 윤석열 취임식을 계기로 그렇게 전면 등장을 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이 시간에 김건희 여사는 뭐 했느냐? 건희사랑 팬클럽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말한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도 조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드립 죽이네. 네. 너무 사사건건 잔소리하지 마시길. 이 형이라는 분은 아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야. 네네. 신두범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 자, 오디오, 비디오 이상 없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제 30분 남았어요. 자, 안철수한테 몰려든 들쥐들. 어제 안철수가 세미나를 했어요. 주제가 뭐냐?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야. 나는 정말 안철수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정을 붙일 수 없는 게, 정이 안 가는 게 바로 이 안철수의 위선의 위선, 표리부동. 네? 어제까지 대통령 선거 완주하겠다. 어제까지. 그리고서 바로 다음날 저녁에 윤석열 대선 후보와 무조건 단일화하겠다. 근본적으로 안철수는 뭐냐? 아주 음흉한 인간이야. 그 정치는 음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정치라는 건 말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뢰를 지켜야 되고 그 신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이런 식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아주 뻔뻔한 인간이야. 응?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얘기를 해. 위기가 막 엄청나게 오는데 그걸 모르고 당하는 그 주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라는 거야. 근데 JTBC에서 뒤져보니까 이미 4년 전에도 안철수가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 영화 봤다고요. 정말 이야.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졸로 보는 거야. 지만 머리 좋아. 응? 지만 머리 좋은 거야. 지만. 이른바 뻐꾸기 전략.
응? 완전히 장사치지. 지금 그대로 뻐꾸기 전략이거든. 윤핵관과 손잡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는 거야. 사실상 혈혈단신인데. 정말 지금 그거 하려고 어제 세미나 한 거 아니에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린다. 뻐꾸기 전략. 뻐꾸기는 절대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의 체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부화를 안 시키죠. 뱁새나 맵새가 그 부화를 시킬 때 거기다가 지가 난 알을 물고 가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낳은 알이 부화가 되면 새끼 뻐꾸기로 태어나면 그 뻐꾸기 둥지를 허물어버리고 허물어버린 게 아니라 허물어버리기 전에 그 맵새나 뱁새가 부화한 새끼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가 난 그 알, 그 새끼 뻐꾸기한테만 그 모이를 먹이를 물어다 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뻐꾸기거든. 그야말로 안철수 뻐꾸기 정치의 지금 전성시대야, 전성시대. 야, 안철수는 지금 단일화해가지고 윤석열 정권과 지금 공동정권처럼 쫙 행동하다가 지난번에 김은혜 분당 갑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 건져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윤핵관하고 손을 잡고 지금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안철수는 그렇다 하자 이거야. 안철수는 뻐꾸기 안철수는 그렇다 하자 이거야. 안철수가 지금 뭘 노리고 있다는 걸 국민의힘의 이 금배지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제 48명의 금배지가 몰려갔어. 그러니까 안철수의 그 뻐꾸기 전략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안철수란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저게 안철수가 윤핵관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당대표가 되면은 골치 아프거든. 당대표가 돼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직을 임명하고 이렇게 힘이 세지면 골치 아프니까 48명이 안철수 세미나, 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세미나 가가지고 안철수한테 눈도장을 찍은 거야. 응? 이게 뭐냐? 안철수가 좋던 싫던 간에 안철수가 저 인간이 당대표가 되면 저 인간한테 잘 보여야만 공천 받는다. 당직 받는다. 그래가지고 체면 불구하고 전부 가서 안철수한테 눈도장 찍는 거야. 거기에 또 정진석이도 왔고 김기현이도 왔고 권성동이도 왔고 완전히 그냥 잡놈들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 니나 내나 다 배신한 거야. 뭐 정진석이도 박근혜 대통령 때 원내대표에서 정진석이도 배신했고 뭐 거기 친박계들도 다 왔더라고. 과거에 친박계했던 인간들. 응?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국민가 이 소위 들쥐들. 안철수의 뻐꾸기 전략과 이 국민의힘의 이 정신적 풍토인 들쥐군성. 예? 절묘한 조합인 거야. 이야. 어? 권력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장제원이가 친윤계 계보를 만드는데 안철수 데려왔고 그 자리에 김종인이가 가서 축사했잖아. 그러면 김종인이하고 안철수는 서로 왼수잖아. 그게 아닌 거야. 권력 앞에는 왼수고 나발이가 없는 거야. 권력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면 그냥 서로 안면 몰수하고 서로 모이는 거야. 예? 완전히 들쥐들. 바로 그 들쥐 근성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을 데려와 가지고 대통령 만든 거.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친박계 없다고 그랬잖아요. 친박계도 이건 완전히 들쥐야, 들쥐. 어느 놈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고 탄핵당할 때 어느 놈 하나가 그야말로 뭐 조원진, 김진태 말고 나머지는 뭐야? 태극기 집회 한두 번 나왔다가 그냥 다 사라져 버렸잖아. 이게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이 금배지들. 의리, 기계, 절개, 일관성. 이거 지켜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선거하는 놈 봤냐고. 응? 근데 정치라는 게 뭐냐 이게. 의리, 기계, 절개, 일관성, 국가 간 애국심, 용기, 결단력,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정치하는 인간이 국민의힘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안철수가 혹시 대통령 될 줄 모르니까 거기에 오르르 몰려가는 거지. 참. 홍준표 때는 홍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황교안한테 가장 달라붙은 게 누구냐? 친박들이야. 네? 친박들이 김무성하고 손잡고 만든 당대표가 황교안이야. 정말 이런 영혼 없는 들쥐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자산이 날아갈 것이다. 바로 이런 거지. 응? 박근혜 대통령을 예컨대 뭐 최고 고문으로 영입해 갔어. 근데 밖에 여론이 안 좋아.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버려버릴 인간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금배지들인 거야. 이 들쥐근성. 국민의힘의 정신적 가치는 뭐냐? 이건 뭐 의리를 지키고 기계, 절개, 뭐 일관성, 뭐 역사관,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뭐 존경심, 사무치는 존경심. 야, 이승만 아니었으면 우리 어떨 뻔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떨 뻔했냐 하는 이런 역사관 10원어치도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오로지 권력. 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어났고 탄생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빨아대는 그 수박 보수들의 그 정신적 뿌리가 있어. 뿌리. 응? 그 뿌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최소한 대한제국 때까지는 올라가야 돼. 네. 대한제국이요. 일제한 때 병탄될 때
고종이 방망이를 쳤어요. 방망이를. 어전회의에서. 드디어 동북아시아에 태평양에 평화가 도래한다고 방망이 쳤고 이완용이가 매국한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딱 한 명. 저 전라남도 광양에 살고 있는 매천 황현 선생 한 명이 조선의 500년, 조선이 500년 선비를 길렀는데 국권을 빼앗기는, 국권이 탈취되는 이 국치에 말이야. 선비가 단 한 명이라도 목숨을 끊어야 될 거 아니냐. 목숨을 끊는 선비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결하면서 절명시를 남긴 그 딱 하나 외에는 아무도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선비 중에 자살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는 덴노 하이까 반사이 천황폐하 만세 부르고 이승만 때는 이승만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박정희 때는 박정희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전두환 때는 전두환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노태우 이러다가 황교안 뭡니까? 홍준표 때는 홍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임명진 목사 때는 임명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러다가 지금 뭐냐? 윤석열 어제 안철수 세미나가 문전성시를 이룬 결정적인 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지금 지들끼리 뒤숭숭하거든.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느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런 심리적 배경이 압도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네? 자, 안철수가 당대표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눈도장 찍어보자는 거지. 응? 그러면서 지금 몰려다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왜 오르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도리도리 리더십. 좌우, 자동이야, 자동. 오토야, 오토. 여의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고매한 소리 하다가, 퇴출을 당할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시약한 이야기예요. 김영삼 대통령 같이 정말 이 집권당을 철권으로 장악했던, 이 그립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당시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친 이회창파에서 김영삼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어. 그게 국민의힘의 정신적 전통이야. 박 대통령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MB 구속시킬 때 끽소리 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가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떠냐? 김재원이었죠, 김재원이가. 김재원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윤석열이가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떠냐? 대통령 만들어야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지.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인내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풍토가 이거다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퇴출당합니다. 조만간에. 네? 국민의힘의 계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여기에 48명의 금배지들이 몰렸다. 절반이 갔다. 그런 비상한 인식이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쫓겨납니다. 두고 보세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잔바리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권력 투쟁하면서 손에 피 묻히지 않으면 쫓겨난다.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쫓겨납니다.